50대 중반이나 60대 되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내가 자녀한테 집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들 보세요. 본인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내 앞가림부터 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저는 복마마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수명 연장으로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세대가 되면은 90살, 100살은 기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식들에게 참 짐이 안 되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팩트는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의료비라든지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이런 비용을 자녀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모고 멀리 하고 싶은 그런 부모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투자든 사업이든 어떤 거든 지금 엄청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5, 60대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자녀들에게 재산을 너무 미리 남겨주지 마셔라. 상속분이나 뭐 증여세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막 미리미리 다 재산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갖고 계셔라.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큰 병이 걸려서 정말 어마무시한 병원비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정말 일이 생겨서 큰 돈이 나갈 수도 있는데 세금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고 나면 본인이 쓸 돈만 딱 남겨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끝까지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쓰셔라.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없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고집이 엄청 세져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야. 그래서 자녀들의 말을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돈이 있는 부모도 자녀들하고 대화가 단절돼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외롭게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요즘엔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많이 보시면 자녀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부부간에도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끝없이 또 일을 하셔야 더 젊게 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끝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나도 나이 들어서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자녀들도 자기들 생각이 있고 부모하고 이제 생각이 안 맞으면 대립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밥을 한 끼라도 꼭 먹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게 뭐 꼭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그리고 가족끼리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계획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족끼리 의사를 서로 존중해주고 이러면서 부모님들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의 경험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서로 이제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은 서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 가족 중에서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족들이 좀 있잖아요.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하고 잘 지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부모님이 경제적 독립을 해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능력이 있는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 자체가 내 스스로가 자녀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제 나이 또래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습만 딱 봐도 꼭 돈이 아니어도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통 기티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보면은 빈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보면은 말투나 행동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셔갈수록 내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항상 저를 바라봐요.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미리 잠을 자기 전에 옷을 꺼내놔요.
아침에 막 바쁜 시간에 옷을 어떤 걸 입을까 이렇게 허둥지둥 막 하다 보면 옷을 막 아무렇게나 입게 되거든요. 잠자기 전에 한 5분만 투자를 하세요. 다음날 내가 준비된 옷을 딱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굉장한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면 사람이 말투나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예쁘게 보이고 이러려고 패션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근데 나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나에게 잘 어울리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봤을 때 빈티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또 이제 아픔이 있어가지고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저는 누워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평상시에는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야 이거를 제 스스로에게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울감이 오고 행동 반경도 자꾸 좁아지고 나가고 싶지 않고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느끼면서 잘 꾸며서 입고 화장도 더 열심히 하고 전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도 제가 실패를 또 크게 했기 때문에 돈만 잃은 게 아니고 사람도 많이 잃게 되더라고요. 근데 혼자가 딱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일을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더니 정말 성과가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제가 쓸데없는 돈도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집중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많은 성공에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50대 중반이나 60대 되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제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 부동산 해도 될까요? 50대가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고 이러신 분들도 좀 아직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녀한테 집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들 보세요. 본인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내 앞가림부터 하세요. 내 이름으로 부동산 하나라도 사세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해주려고 걱정을 하셔야지 나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자녀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미안해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일단 나부터 챙기세요. 내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소득을 만들어서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저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식당을 해볼까 막 이러신 분들도 많고 잘못하면 이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도 다 까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시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서 실패 없이 잘 굴려서 나의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계획적으로 이제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어떤 방송 채널이든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노후에 특히 본인한테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 없이 제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5, 60대는 보통은 듣는 거를 통해서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기 주관 없이 따라하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되게 많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실패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 없는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50대나 이제 한갑이 넘어가면은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정말 늦지 않았어요. 지금은 50대도 밖에 나가서 꾸미고 다니시는 거 보면 40대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망설이고만 계시는 거 이거가 가장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저한테 조언을 들으시잖아요. 실행에 옮기셔야 되는데 옮기지 못하세요. 거의 80%는 주저하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또 다시 저한테 똑같이 다가오셔서 다시 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생각은 이미 너무 오래 하셨고 실행에 옮기셔야 된 딱 그때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부동산의 부자도 잘 몰랐었어요. 이제 식당을 해서 돈을 벌 때는 제가 천직인가 보다. 되게 잘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식당을 망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집에서 새 살고 등기부가 이제 저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집도 없고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정말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먼 얘기인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고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하게 이제 경매라는 거를 알게 되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2, 3년 동안 시드머니를 조금씩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한 거고요. 법원에도 가서 경매를 어떻게 하는지도 눈팅도 하고 준비 기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이게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게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책이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이론상은 배울 수 있는데 이게 실제는 다를 수 있잖아요. 현실하고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배우려면은 회사를 입사를 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회사를 다녀보려고 했더니 월급이 없더라고요. 너무 큰 고민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실행을 못하고 한 2, 3년 동안 계속 전전긍긍 계획만 세우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치우고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수입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그래갖고 새벽 한 2시까지 조금 수입을 또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힘겨웠던 그 시간들을 제가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고 이제 수입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들을 다 그만두고 오롯이 이제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됐었어요. 집중을 하니까 성과가 막 드러나고 어느 순간 제가 사업자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또 사업자를 내니까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발품을 엄청 많이 팔았어요. 밤이고 낮이고 시간만 나면 주말에도 저는 하루에 8시간을 걸었던 적도 있었어요. 어떤 경매 물건이 나오면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이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미래 모습까지 다 그려서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내가 낙찰 받은 물건들이 점점점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자산이 축적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에 저는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50대에 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주인공이 되셔야 되거든요. 정말 누구보다도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말 다 놀고 여행 다니고 해외 다니고 할 거 다 하면서 다 누리면서는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긴 어려워요.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저는 사업이 망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도 굉장히 강했던 거고, 근데 보통 분들이 다 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직장도 잘 다니고 계시고 어느 정도 자기 자산도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저처럼 죽기 살기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는 보통 이제 한 가지 직업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2잡, 3잡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경매는요, 본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 입찰 갈 때는 반차를 내고 가시면 되고, 임장은 주말에 다니시면 돼요. 퇴근을 하고 가셔도 되고, 낙찰을 받고 나서 명도를 하는 것도 주말에 가시면 되고 퇴근하고 가시면 되는 일이라서 본업이 있으셔도 얼마든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년에 5천만 원이 내 연봉이다. 사실 5천만 원이 1년에 연봉이면 꽤 많은 거죠. 근데 경매를 해서 내가 1년에 하나나 2개 정도만 낙찰을 받아도요, 그 연봉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의 월급 통장, 그렇게 해서 이런 물건들을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나의 또 다른 월세 통장을 만들어서 2배, 3배의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경매라는 게 나의 자산을 새롭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정말 좋은 재테크이기도 하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공인중개사처럼 누군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롯이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답사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낙찰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오롯이 다 내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게 모았던 시드머니가 2천이든 3천이든 그거를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잘못 판단을 해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낙찰을 받으시면 힘들게 모았던 그 시드머니를 한 번에 날릴 수가 있어요. 돌려받지 못해요.
엄청 큰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정말 착실하게 하시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고 해도 여러 번 두드려 보시고 그리고 입찰을 하셔야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1년에 통계를 내보면요. 300억에서 500억의 이 리스크로 인해서 돈을 날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경매를 더 하고 싶어도 시드머니가 없어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죠.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10번이라도 꼭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매 초보이신 분들한테 육하 원칙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할 때는 이렇게 준비하셔라. 이것 정도는 준비하고 뛰어들어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내가 부동산에 대한 그 돈이 다 있으면 좋지만 그러기는 다 어렵잖아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자산을 증식을 해야 되는데 과도한 이제 빚은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적당하게 선을 잘 지키면서 하시는 거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경매는 그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나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신용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경매를 뛰어드시는 분들이 나의 신용 상태를 관리를 이 정도면 대출이 나오는 건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이 얼마면은 얼마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요즘에는 소득이 증빙이 안 되면 대출이 나오질 않거든요.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면 증빙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나 내가 만약에 신용이 안 좋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드머니를 가지고 있어도 경매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누군가를 내세워서 할 수 있는 내 가족이 누가 있을지. 그러면 내 가족이라도 신용 상태를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낙찰을 받느냐. 요즘에 유튜브를 보시면 지금 집을 사야 할 때냐. 어느 시점에 집을 살 때가 내가 가장 싸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시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지금부터가 그 언제라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고액의 부동산들이요. 근데 지방에도 보면은 사실은 저렴하고 괜찮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재작년에 예산에 백종원 선생님이 그 예산의 시장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근처에 제가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건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1억 8천이 안 되는 금액에 제가 5층짜리 건물을 땅이 150평이 넘는 그런 건물을 제가 낙찰을 받아서 한 달에 월세가 27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거 만약에 대출을 받으시면은 한 5, 6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이렇게 건물주가 돼서 월세를 27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지방에도 얼마든지 있죠. 근데 수도권에서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보면은 얼마나 좋은 물건이 많이 있는지 찾아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경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3천만 원을 가지고도 지방에 아니면 수도권에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활용해서 월세를 나서 한 달에 단돈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월세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봅니다. 제 나이 또래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럽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데 작심삼일이 많죠.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이 아닌 마지막으로 이 나이에는 여러 번의 기회는 이제 많지 않다는 거를 정말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기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한 나의 삶을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려면 이제 작심삼일이 아닌 집중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저 복마마랑 같이 하셔도 돼요. 저의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세뇌를 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시면서 정말 이제는 일어나셔야 된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제는 단 한 번밖에 기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